안녕하세요. 줄리 타로 명리 줄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타로와 명리 코너 이민년 2022년도 한 해 운세를 좀 여러분께 간략적으로 알려드리고 넘어가려고 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민년 운세 풀이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찍기로 마음을 먹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2022년도는요, 임수, 물과 그리고 지지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호랑이의 해입니다. 물은 사주에서 검정색을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 호랑이의 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민년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작일을 사주에서는 입춘일로 보거든요. 달 기준이 아니고 입춘일 기준인데요. 2월 4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2022년도 그리고 입춘일 보통은 입춘 다음에 음력 1일이 있는데요. 희한하게 올해는 음력 1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연휴 끝난 그 다음 날 바로 입춘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한 점이 있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민년에 대한 간략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인이다 라고 하는 글자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글자예요. 왜냐하면 인, 묘, 진 우리가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이렇게 순서가 가잖아요. 그래서 봄의 계절을 임묘진의 계절이다 라고 하고요. 여름의 계절을 사오미의 계절이다. 가을을 신유술, 겨울을 해자축의 계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긴 겨울의 인고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새롭게 다시 봄의 계절로 돌아온 그런 호랑이의 해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년까지 해서 아직 신축년 절기상으로는 아직 2022년도 이민년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축년까지 해서 인고의 시기를 겪고 마무리, 끝맺음을 하고 그리고 인목의 새로운 시작의 사이클에 우리가 지금 준비선에 서 있다. 준비선에 우리가 모두 서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여러분의 사주마다 다르실 거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신축년에 들어가서 직장 변화 혹은 여러분 커리어 변화 또 여러분 인생의 변화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셨거나 아니면 뭔가 안 하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시작의 기운이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과거의 뭔가는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거는 또 생명이 탄생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를 희망으로 봐요. 호흡. 희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준비선상에 서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이라는 글자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인이라는 글자가 운동하는 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인이라는 글자의 모습을 좀 보고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임이라는 글자는 오행에서 물을 의미하고요. 물. 인이라는 거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나무. 목이죠, 목.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무를 떠올리면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무 가지가 있고요.
이파리가 이렇게 막 있어요. 이 나무잖아요.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죠? 땅에 심어져 있죠. 토. 그럼 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물이라는 거는 이 나무 뿌리가 아주 깊숙이 우리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얼마나 긴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 뿌리가 땅 밑에 있는 지하수, 물을 끌어당겨서 줄기를 타고 이 나무 통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네, 그렇게 해서 나뭇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어떤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물이 어디에 있죠? 땅 아래에 있죠. 나무는 지상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연이다.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나무예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이라면 목화는 여기서 나뭇잎이라든지 꽃이라는 거는 또 화로 보거든요. 위로 이렇게 발산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화는 위에 있고 네, 위에 있고 이 수라는 글자가 어쨌든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를 생각해보면 물이 위에서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이게 무거워서 위에서 입자가 무겁다 보니까 위에서 수증기로 해서 물이 만들어졌을 때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작용 없이 중력에 의해서 무거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사실 입자 자체가 좀 무겁다. 응축하고 수렴하고 금수의 기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수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보고 목화를 양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민년의 모습을 보면요. 거꾸로 되어 있죠. 보통 무거운 게 밑에 깔리는데요. 그런데 이민은 음이 위로 올라가 있고 양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한 글자예요. 네. 그래서 이민이라는 글자를 갖고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뭔가 아이디어적인 발상이 사고 전환이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죠. 남들이 모르는, 못 해내는 뭔가 아이디어로 일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민이라는 글자 자체가 구조 자체가 위아래가 바뀌어 있다. 음양의 그 위치가 그리고 양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또 화의 기운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병화, 태양 양 중에 양을 병화로 보는 이유는 병화의 상징이 태양이기 때문이에요. 태양은 보통 위에 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양이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세상의 틀이 바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던 세상이 신축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민년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큰 그런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임수가 여러분의 사주에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주 원국의 인목과의 관계성을 따져봤을 때 이것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가 좀 많이 바뀌겠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임수라는 것이 물이고 물은 지혜가 축적된 것을 의미해요. 그도 그럴 것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까지 해서 그 앞에 많은 뭔가를 거쳐서 많은 시행착오들과 경험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수일간들을 지혜롭다, 지혜가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지혜를 뭔가를 이 나무라고 하는 새 생명에게 전달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지혜를 전달하는 모습. 인이라는 거는 호랑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인을 월로 따져보면요. 아직 춥거든요.
우리가 인월을 떠올려 보면요. 양력으로 2월이거든요. 인월이. 근데 2월달 생각해 보시면 새싹이 아주 조그만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 새싹이 올라와서 뭔가 싹이 터서 자라고 있는 걸 보려면 사실 묘월이 돼야 돼요. 3월. 3월 정도 돼야 좀 쌀쌀하지만 그 봄을 알리는 봄꽃들이 이제 조금씩 피기 시작하고 새싹이 올라오는 시점이잖아요. 인월까지는 아직 작거든요, 잎사귀가. 호랑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어린 아기 호랑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호랑이에 대한 싹은 맞으나 아직 다 자란 호랑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기에게, 이런 생명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이니 임수의 어찌 보면 좀 의무나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막중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새 운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임수라는 것이 천간에 있고 여기가 지지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준 기운이라면 지지에선 이제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천간에 대한 기운,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현실에서 뭔가 이걸 가지고 현실에서 적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인목은 제가 시작의 의미가 있고 또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시도를 많이 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이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기 호랑이고 어린 나무예요. 어린 나무. 그러니까 아직 새싹이죠. 싹이 올라온 상태인 거죠. 이 새싹은 자라야 되는 시기가 오래 걸리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어린이가 되어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동안에 사실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게 되고 공부를 잘 하기도 했다가 또 공부를 안 하고 방황도 했다가 내 인생을 그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다 시행착오의 과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뭔가 나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뭔가 시도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술을 배부를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나무를 키워내는 모습인데,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음양이 바뀐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인목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갑이거든요. 욕식갑자에서 갑목을 사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글자로 보기 때문에 가장 윗사람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이 인목에 대한 의미 말고, 네, 이렇게 관계로 봤을 때 사실 뒤에 오는 자가 어린 아이라고 본다면 이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그냥 천간의 글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갑목이 가장 연장자고 임수가 어쨌든 갑목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본다면 사실 임수의 해이기 때문에 지혜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연장자에게 뭔가를 알려주게 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상이 틀이 바뀐다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게 앞으로 점점 IT화 되어 가고 있고 비대면화 되어 가고 있고 비대면으로 테이크아웃도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같은 곳에 가서 그 화면 스크린 터치를 해가지고 그 카드 결제를 해서 물건을 사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어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과학의 문명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하루하루 계속 변하고 있고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이 현대의 어떤 IT 기술 쪽으로 가장 특화돼서 가장 많이 잘 활용하고 그것을 이용해 나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인년이잖아요. 네, 임인년에 이 인목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인목은요, 봄에 대한 상징이 있고요. 봄이다 라고 한 글자는 인, 묘, 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봄이라는 것은 이제 목 운동을 하는 계절입니다. 새싹, 만물이 탄생이 되어서 자라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운동은 제가 또 묘를 썼네요. 오술을 이제 인오술 운동을 한다. 여기는 화의 운동을 하는 글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비교해 보실 것이, 인이라는 글자는 같으나 여기는 나무가 왔고요. 여기는 화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뒤에 글자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글자가 왔어요. 진토는 진 중에 개수가 있죠. 을목이 있고, 술 중에는 신금과 정화가 있습니다. 술토는 좀 건조한 가을을 대표하는 그 토고, 진토는 봄을 대표하는 토입니다. 그래서 인오술 운동을 하느냐, 임묘진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작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인이라는 글자가 어쨌든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사주에서 어떤 글자가 있느냐, 묘가 있느냐, 진이 있느냐, 혹은 술이 있느냐, 오가 있느냐, 이런 어떤 조합에 따라서 여러분이 올해 이민년을 시작하시게 되는 일이 언제 끝이 나게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목 안에 지장간을 좀 보면요, 무, 병, 갑, 이렇게 3개의 글자가 들어있는 글자예요. 방금 전에 봄 운동을 한다, 목 운동을 한다, 임묘진 운동을 한다 라고 한 것은 갑이라는 글자 때문이고요. 이제 무토는 토는 중립이기 때문에 밑에 이제 인오술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병화 때문에 그런 기운이 있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표를 한번 그려볼까 해요. 이민년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제가 물부터 적어볼게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자, 이렇게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 자, 물을 제압하는, 그러니까 물이 제압당하는 글자 말고 물이 제압을 하는 글자는 화죠. 이렇게 극을 합니다. 네. 이 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오술 운동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주 원국에 인오술 운동을 하는 글자가 지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임수가 들어왔을 때 화의 운동으로 불이 확 타버리면 수가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수가 여러분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기운이다 라고 한다면 화가 너무 강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운동의 어떤 그 기세적인 부분이 그렇게 흘러가고, 또 임수라는 글자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기신이다, 흉신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인오술 운동을 하는 글자가 있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조금 흉신을 제압하는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묘진 운동이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수생목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것은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무에게. 지금 수생목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임수 입장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혜가 축적되어 있다, 뭔가 지식적인 부분이 있다, 경험치가 쌓여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나무에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인이 식신으로 들어오는데요. 식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길신이죠. 임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이 식신이라는 이 명칭은. 그래서 임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올해는 나누어주는 해다. 나누어준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봉사의 개념으로도 보고요. 보시한다 라고도 보고요. 이렇게 뭔가를 베푼다 의 개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 되는 해다. 그런 어떤 선행들이 많이 보여질 때 운이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민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뭔가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뭔가 종교성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종교단체 같은 곳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절이 되었든 교회나 성당이 되었든 이런 곳에서 정기적으로 뭔가 바자회를 해서 불호유독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선행을 순순한의 기능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형태하고도 좀 닮아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좀 돕고 베푸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이민이라는 해는 더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임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식을 나누어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봤을 때 나누어줄 수 있는 임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역할이 커지겠죠. 여러분 사주 원국에 금과 수가 원국에 얼마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임수가 조금 나 힘들 것 같아, 혹은 올해는 조금 해볼만해, 이것이 좀 많이 나뉘게 되는 그 판가름이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생목으로 목을 살려낼 때 에너지가 많이 빠지겠죠.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겠죠. 내 것을 일방적으로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에너지 소비가 되죠. 그것을 사주에서는 설기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에너지 설기가 많이 된다. 그런데 또 인호술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설기가 이미 운에서 되고 있는데 내 사주 원국에서 또 화운동을 한다, 인호술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극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극이 당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여러분 사주가 인호술, 임묘진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금과 수가 얼마나 충분히 임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다. 어쨌든 임수가 좀 만물을 좀 포용하는 글자이기도 하거든요. 호수에 빗대기도 하고 물상적으로 봤을 때 호수다 이렇게도 보고 어떤 바닷물 같다, 아니면 호수물이다, 저수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저수지는 이제 토가 있을 때 이야기고, 어쨌든 임수 자체는 이제 호수라고 보는데 이 뭔가를 포용하는 거잖아요. 바닷물 안에 생명체들이 많고 포용하는 글자라고 봤을 때 이 대자연의 어떤 포용성, 그런데 대자연이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임수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는 많이 계흉화복이 달라지겠다. 그 핵심적인 글자가 이 세운에서 오는 임수와 임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로 카드로 좋은 카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외적인 카드들도 뽑아가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타로 카드를 같이 뽑아주셨을 때 더 좀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민년 운세는 좀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전체 운을 좀 볼 건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네럴 리딩입니다. 단식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띠와 그리고 일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띠의 영향보다는 내 사주의 용신이 좀 더 영향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용신에 해당하는 글자, 운의 흐름도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간목일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목 입장에서 이민년이다, 임수의 해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편인의 해를 맞이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임수가 편인이 되고요. 임목은 비견이 되죠. 인이라는 글자가 위로 올라가면 갑이 되고 갑이 밑으로 내려면 임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인, 비견, 운이다. 어쨌든 그렇지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천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있는 일간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편인의 해다라고 조금 더 편인에 대한 글자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쓰임이 있는지 보시는 것 중요하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민년에 간목은 비견이라고 하는 임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간이 힘이 약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일간이 힘이 약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간목이 지지에 뭔가 이 간목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나에게 서포팅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무에 해당하는 글자가 하나도 없었던 분들은 반드시 임목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견이나 겁재가 운에서 오면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은 있지만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이 좀 되어주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비견의 힘을 통해서 자신감이 좀 차오르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간의 힘이 부족하면 도움을 좀 받는 해고, 그리고 일간이 좀 나는 강해요, 나는 나무가 사주에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로 가실 수 있겠다. 어쨌든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편인의 어떤 영향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쪽에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편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수생목에 대한 글자예요. 수생목. 제가 아까 인트로 부분에서 나무는 목화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가볍고 위로 쫙쫙 올라가는 발전하고 발산하는 기운이 있고, 금수는 밑으로 좀 응축이 되고 수렴이 되고 좀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발산하는 기운과 응축하고 수렴하는 기운, 밑으로 이제 좀 내려앉는 그런 기운이다. 그러니까 목이 운동이 결국엔 위로 상승하는 건데 위로 올라가는 운동을 조금 저지시키는 것이 편인이다. 나무가 위로 올라갈 때 한 번 더 생각해봐 하고 꾹 내리고, 올라가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봐 하고 꾹 내리고, 이런 운동을 하게끔 만드는 기운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생목에 대한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이를 해볼 수 있냐면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진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다 나쁘냐 다 좋으냐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인목 때문에 좀 그래요. 인트로 부분에 제가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운동, 목운동을 하는, 인묘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인호술 운동을 하는 글자다, 화 운동을 하는 글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주의 인목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생각이 많은 것을 조금 잠재우고 내가 오히려 그냥 생각이 많아지니까 활동을 해서 잡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커리어나 뭔가 운동이나 건강적인 면을 신체 단련하는 부분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너무 활동이 많았던 분들은 편인이 약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에너지 발산을 많이 해서 내가 몸이 힘들었는데 편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번 꾹 눌러주니까 시원하다, 한번 쉬었다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고마운 글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 생각이 많아진다 이렇게만 보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작년이라고 한다면 신축년에는 사실은 수에 대한 기운보다는 토생금이었잖아요. 금에 대한 글자가 컸잖아요. 나를 치는 어떤 관적인 기운이 많았다면 올해는 수에 대한 기운이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에 만약에 갑자일주다라고 한다면 자수 안에서 올라온 임수이기 때문에 이 편인의 기운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 원국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편인의 기운이 좀 강하신 분들은 올해 생각이 많아져서 의도적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사주 자체가 굉장히 건조한 사주다, 조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약간 편인에 대한 글자가 약처럼 쓰이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여러분이 굉장히 활동성이 많아지다가 한 번씩 꾹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 원국에 금이나 수가 있다면 네, 편인의 힘이 좀 강해지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은 행동하는데 한 번 더 하고 하는 거니까 신중해진다. 가 되겠죠. 제가 방금 전에 간목 입장에서 인목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받는다. 자신감을 좀 얻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간목이 인목을 만나게 되면 12연속으로 걸록이 되거든요. 걸록이라는 건 포태법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걸록 다음이 제왕입니다. 그 얘기는 다 자란 어른이다 라는 뜻이에요. 독립을 해야 되는 경제적, 정신적, 어떤 육체적 독립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걸록지는 굉장히 독립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갑인일주이신 분들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좀 진취적인 부분이 있죠. 혼자서 뭔가를 잘 해내려고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좀 앞으로 나아가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간목일간 분들이 인연을 맞이하게 되면 그런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셨다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 하시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뭔가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좀 겁이 나서 못하고 있다가 인목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자신감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일을 친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다가 편인이 와서 한번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 이 선택이 맞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런 운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편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편인에 대한 글자를 공부하고 관련을 좀 지어서 설명을 많이 해요. 편인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규 과목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학교 정규 체제에 대한 공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아니라 약간 자격증 공부? 예를 들어서 자격증 공부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런 건 좀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왔었던 것. 옛날부터, 과거부터 이거 꼭 한번 배우고 싶었는데 라고 했던 것을 배우게 되는 시점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냐면 비견, 내 주변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너도 같이 할래? 이렇게 해서 친구랑 같이 공부한다거나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좀 만약에 과거에 해오셨던 공부가 있다면 올해도 이어서 계속 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시 공부처럼 뭔가 좀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던 분들, 커다란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공부 있잖아요. 사식, 고시 이런 공부들 있잖아요. 그런 고시 공부 같은 것들은 좀 길게 좀 해오셨다라고 봤을 때 올해 끝나는 공부라고 보긴 조금 힘들어요. 인이라는 글자는 시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비견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더 공부에 대해서 좀 폭이 넓어진다?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뭔가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내년에 개묘년에 가서 이제 뭔가가 좀 윤곽이 드러나거나 방향성이 좀 나오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수혜에 대한 운동 때문인데요. 네, 어쨌든 올해 공부를 좀 길게 해오셨던 분들, 기해년 2019년도부터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은 올해도 조금 공부를 계속 좀 하게 되는 모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공부에 대한 부분은 공부하는 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우리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쉽게 또 편인을 또 문서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잖아요. 네, 인이라는 것은 이제 도장인자라고 해서 문서인데 이것이 정인이 아니라 편인인 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가, 법률상 문제가 되진 않는지 한 번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편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편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누가 들고 온다? 비견이 들고 온다. 내 주변 사람 혹은 내 형제가 들고 들어온다.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그걸 덥석 잡게 되면
내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문서라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임년이고 인사신 형살이 여러분 사주 원국에 형성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문서를 여러분이 뭔가 문서에 대해서 제안을 받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사업이나 개인 사업, 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네, 뭔가 장사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것들, 꼭 비견이 내 형제가 아니어도 내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사업적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거래처에서 뭔가 이렇게 문서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걸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을 언제 시청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아직 이민년은 사실 2월 4일부터인데요. 근데 지금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에도 영상을 보실 거라서 어쨌든 1월에는 문서상에 사인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2022년 양력으로 1월에는 지금 이 사주적인 개념보다는 네, 점성학적으로 문서에 사인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간목일관 분들은 문서상에 법률상 문제점이 없는지 체크를 반드시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인성이라는 것, 편인이라는 것이 좀, 뭐랄까요? 의심을 많이 할 수 있는 글자거든요? 왜냐하면 편이라는 것이 편중돼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골고루 이렇게 열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의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문서상의 도장을 여러분이 팍 찍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편인이 또 단점이 뭐냐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비견이 들고 들어오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 만약에 이걸 들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믿고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도장 찍을 수도 있는 그런 게 또 편인적인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은 좀 감안을 해서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내가 좀 따져볼 건 따져봐야겠다. 이걸 공과사를 좀 구분을 하셔서 조심조심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가 만약에 수가 왕하다. 여러분 사주에 수가 많아요. 물이 많다. 그러면 도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호술 운동을 하는 글자가 여러분 사주 원국에 있다. 인호술이 있다. 그러면 화에 대한 글자가 여러분에게는 식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글자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금수가 많은 사주다 라고 한다면 도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이거는 이제 모든 분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수가 많은 분들은 건강상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네,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간목일관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편인에 대한 운은 좀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여러분이 인호술 운동을 한다. 그래서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주이다라고 한다면은 비견이 들고 들어온 문서로 법률상의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그 일을 뭔가를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시면 도움을 받고 또 같이 뭔가 합심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 특히 술토가 있다면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운도 확인을 또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성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이성운 올해는 좀 생각이 많아지는 해이고 사실 그리고 비견 겁재가 들어오는 해는 연애의 썸이 시작이 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스파크가 일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 편인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의심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딱 들어오게 될 때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과 약간 이렇게 스파크가 있는 부분은 조금 줄어들겠다. 하지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간목에 가는 여성분이 됐든 남성분이 됐든 누군가가
오랫동안 2, 3년 이상 이렇게 좀 데이트를 하셨고, 아, 이 사람 좀 괜찮은 것 같다. 내가 조금 믿을 만한 내 미래를 좀 맡겨봐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오고 있었다가, 이민년에 들어서, 네, 인목의 어떤 힘을 받아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결혼 생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약간 이제 여러분의 사주 원곡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대운의 흐름이 어떠냐,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 대운이냐라고 한다라고 봤을 때,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해 약간 문서잖아요. 예. 결혼 문서에 도장을 찍을 수도 있는, 운으로 흘러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다, 새로운 인연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조금 힘들 수 있는, 예, 인연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음. 일단은 요 정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간목을 간 분들은 뭔가 문서적인 부분, 공부, 그리고 좀 신중해지는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또 도식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건강적인 부분에 신경 쓰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로 카드로 또 여러분께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애운에 대해서도 조금 남성분들, 여성분들 간단하게 좀 뽑아보고,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좀 바꿔보고. 네, 생각이 많아지고 좀 신중해진다라고 했는데요. 약간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의미의 카드가 나왔고요. 실제로 생각이라고 하는, 네, thought라고 하는 카드 나왔네요. 그리고 이 문서가 집문서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여러분 형제 간에 뭔가 공동적으로 문서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문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 형제가 발견해서 그것을 이제 수면 위로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거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법률 공방으로 가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률적인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것이, 어쨌든 여러분 중에서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사주인 간목일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일 때 어머니가 나의 어떤 에너지 고갈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약처럼 쓰이는 경우는 여러분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성숙한 여성에 대한 카드가 딱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어머니의 도움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카드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성에 대한 카드보다는 좀 여러분 어떤 문서에 대한 부분, 네, 집문서가 됐든 어쨌든 그 집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법률상 뭔가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판사 앞에 가서 뭔가를 이런저런 옥신각신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가지 않도록 좀 여러분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 괜찮습니다. 일단 간목을 간 남성분들, 간목을 간 남성분들은 일단 올 한 해는 뭔가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의 능력을 좀 키워나가고, 여러분의 개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한 해를 보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애를 하려고 하면 사실 내가 또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잖아요. 여성분에게 뭔가 애정을 좀 보여줘야 되고, 또 여자친구가 뭔가 무엇을 좋아할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분이 에너지 소모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간목일간 남성분들은 좀
뭐랄까요? 그 상대방과 뭔가 의사소통이나 감정 교환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메말라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대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올해는 좀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그 여러분의 어떤 돈적인 부분, 재화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하고 이렇게 좀 더 꾸려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확장시켜 나가고 싶고 커리어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자격증 공부도 하고 여러분에게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간목일간 여성분들 볼게요. 간목일간 여성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바뀔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혹은 바뀌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타워 모먼트가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워 모먼트라고 하면은 벼락 맞은 것 같은 기분 들 때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자다 일어났더니 뭔가가 번쩍 하고 나서 뭔가 상황이 바뀌어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타워 모먼트다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데, 이 타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유를 좀 해봤고요. 여러분 연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커다란 타워 모먼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근데 저는 이 타워 모먼트가 여러분 일하고 관련돼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연애에 뭔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여러분의 커리어. 근데 그 커리어가 여러분이 이걸 딱 기회를 잡았을 때 정말 여러분의 커리어가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기회를 받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연애보다는 조금 더 일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일적으로 여러분이 또 야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기꺼이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운의 흐름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 기존에 만나고 있던 분과 약간 조금 삐그덕할 수 있는 그런 운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카드가 나와주었거든요. 어쨌든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100% 맞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흐름에 대해서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간목일간 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를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 분들 Taking shelter 이게 사실은 편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The answers are within 편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행동으로 그르치기 전에 일단 생각하고 보는 거거든요. 정답은 내 안에 있다. 이런 메시지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또 한 장의 카드. 네, Embracing Enthusiasm. 이게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하고 관련이 있는 카드예요. 내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면 긍정의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끌어당길 때 우리가 명상에서 보면 화건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늘에다 대놓고 화건을 외치는 거죠. 행복아 나한테 와라. 천국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을 주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던지 간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삶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는 이 파노라마가 긍정의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목일간 분들을 위한 일간별 이민년 운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간목일간 분들은 일단 편인의 해를 맞이하시게 되면서 좀 신중해지고 생각이 좀 많아지실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약처럼 쓰인다면 어머니의 도움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문서를 또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운도 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여러분이 어떤 그 목표라든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느려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주 원국에 물이 많은지 아니면 목화가 많은지를 좀 따져보시고 이민년의 흐름
좀 더 비교해 보시면서 한 해를 좀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이민년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이민년의 운의 흐름 일간별로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을목일간 분들을 위한 이민년 운세입니다. 을목 입장에서 임수를 만나게 되면 정인이 되고요. 인목은 겁재가 됩니다. 같은 나무이기는 하나 음양이 뒤바뀌어서 겁재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은 12포태로 봤을 때 10연성으로 병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올해는 역마성이 있는 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간이 굉장히 신약한 을목 일간이다. 사주에 일간이 나무가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지지에 이제 이런 뿌리 역할을 해주는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 약간 자신감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겁재나 비견이 들어올 때 우리가 재탈이나 재관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년이기 때문에 임수가 일단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인의 해다. 네, 이렇게 좀 정인에 대해서 그리고 임수와 을목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수라는 거는 수, 생, 목을 하는 글자잖아요. 수가 나무가 자라도록 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인호술 운동을 하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에 오화나 술토가 있다면 인호술 운동을 하는 그런 올해는 그런 운동으로 가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아니면 묘나 아니면 진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목운동 쪽으로 가겠다. 임묘진 운동으로 간다. 이렇게 좀 여러분이 해석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두 개의 이 운동, 화운동과 불화, 네, 화와 목운동은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 임수의 역할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히나 화운동을 하는 술토나 오화가 있다. 사주 원곡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임목, 겁재와 함께 여러분이 뭔가를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정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신중해집니다. 정인이라는 것이 막 편중돼서 골똘히 생각하고 그런 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러니까 쉼표를 한번 딱 찍고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 수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무거운 글자잖아요. 목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수생목이라는 건 결국에는 나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잠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올라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겁재라고 해서 사실 겁재가 재탈, 재관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으나 다 안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재라든지 아니면 비견이 들어올 때 도움받거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자, 올해는 그럼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게 될까? 자, 이제 일단은 정의인이 들어오게 될 때는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좀 신중하게 좀 행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민을 하나로 두고 봤을 때 겁재가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몰랐던 사람인데 새롭게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좀 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정인을 갖고 들어온 거죠. 정인이 무엇이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서에 많이들 비유를 하잖아요.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도장인자이기 때문에 문서에 도장 꽝 찍는다라고 해서 문서운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문서냐, 평인이냐 정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문서운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합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는 것? 정이라는 건 바를 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 문서인 거죠. 합법적인 것. 합법적인 문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겁재가 그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무조건 겁재냐?
무조건 경쟁자고 무조건 내 돈을 가져가는 자냐?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 원국에 인사신 사명살이 형성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글자 3개만 두고 봤을 때, 일간별로 해석을 해서 봤을 때는 겁재가 정인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합법적인 문서, 그리고 문제될 게 없는 것,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문서를 갖고 왔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물론 이것도 여러분 사주마다 다르겠지만 사업에 제안을 받게 되거나, 그러니까 겁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 건수가 있는데 한번 검토해봐. 이러면서 문서를 하나 땡 내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투자,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은 그럼 어떤 관점으로 이 문서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느냐? 장기적, 제 이제 인트로 부분을 보신 분들은, 아,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제가 인트로 부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민년에 대한 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업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뭔가 눈에 보이는 문서를 가지고 겁재가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눈앞에 탁 갖다 주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서 투자할 때를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고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해봤던 구조라면 올해는 겁재가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수익을 예상하고 그 사업에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인이라는 글자는 어쨌든 시작하는 글자잖아요. 시작, 이민. 제가 인트로에서 해자축 해서 그동안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해가지고 그 12년의 어떤 그 사이클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인목이기 때문에 과거의 뭔가와는 다르다. 이제 시작해서 준비 땅 해서 가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뭔가 수익이 나긴 힘들다. 그리고 사실 돈에 대한 글자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인목 안에 무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이게 조금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아니겠다 이거를 보고 좀 투자를 하셔야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돈 들어갈 때가 뭐 내년 내후년에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분께서 대학을 가요. 그럼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놓은 돈까지 다 사업적으로 투자를 해서 당장 올해나 내년에 뭔가 돈을 이 겁재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뭔가 그게 이제 나한테 수익으로 다가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고 하셔야 된다.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사업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올해 겁재는 귀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인을 들고 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죠. 네. 대략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도움을 언제쯤 받게 되느냐? 네,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인묘진. 그러니까 양력으로 2월, 3월, 4월 요 시기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제안을 해주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겁재를 어디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까지 또 유추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존의 행동 반경에서 만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예상치 못한 데서 들어오는 분이에요. 외부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 반경에 있는 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낯선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인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 이제 어머니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을목일간 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인호술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인묘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여러분의 비경 겁재의 운으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고 인호술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식상운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뭔가 중요한 자격증을 따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식상에 인허술 운동을 하는 쪽으로 가시게 되면 공부의 운하고는 좀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한 번씩 잔소리를 하거나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시험 준비는 제대로 할 수 있겠니? 한마디 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역할이 좀 있어지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하는 운이다. 네. 간단하게 인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공부다. 그러면 학교 공부가 이제 끝난 사람들은요, 인생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여러분이 인호술 운동을 하는 글자가 있어요. 오화나 술토가 사주 원국이 있어요. 원래가 건조한 사주다. 근데 인목이 들어오면서 인호술로 완전히 화국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천간에 경금이 하나 있어주면 네, 금생수가 되잖아요. 물로써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임수의 힘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지지에 술토나 오화가 있어서 인호술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금이 여러분의 관이 좀 잘 버티고 있는 사주라면 또 이 임수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약처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정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 한 해 좋고 나쁨이 좀 같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네. 근데 만약에 저는 불이 별로 없고요. 저는 금수가 많은 사주예요. 라고 하신다. 네. 그리고 이제 지지에서 또 신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목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뭔가 시작에 대한 기운을 주는 인목을 좀 극하는 글자가 있다. 라고 한다면 약간 정인의 어떤 인성의 기운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좀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느려지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진도가 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수가 왕한 사주냐 아니면 화가 왕한 사주냐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초보이신 분들은 사주 원국을 잘 모르고 내 사주에 목화토금수 오행의 구조가 몇 개가 어디에 있고 내가 좀 건조한 사주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뜨거운 사주인지 아니면 좀 습한 사주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올해 한 해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조금 강하신 분들은 이 임수가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 금이 발달해 있는가에 따라서 이 기회를 또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인목에게 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 사주 지지에 대한 글자가, 내 현실에 해당하는 글자가 인목과 합을 하는 글자가 있다면 그러면 이 인목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식상으로 불을 가져와서 그것을 내 걸로 이제 제 관을 내 걸로 가져가는 이 겁재가 더 힘이 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여러분 사주 원곡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금이 천간에 좀 떠있는 분들은 임수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움을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다. 지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있다면 조금 인목을 좀 생채기를 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수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역마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조금 동분서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특히 문서에 대한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을목일간 분들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운이다 라고 카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주 원국에 금이 좀 잘 발달되어 계신 분들 네, 금이 있다. 네, 확실하게 내 관이라는 글자가 좀 힘이 좀 강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승진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뭔가 결합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은 이제 문서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겁재가 들고 들어온 합법적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 문서가 있을 텐데요. 문서에 사인할 일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사업적으로 누군가 동업자가 생기거나 겁재와 동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거나 그게 뭐 땅 문서가 될지 집 문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딘가에 문서상에 도장을 찍게 되면서 그 문서상으로 얽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겁재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겁재로 인해서 여러분 올해 한 해, 이민년 한 해 동안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협조를 하기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른 일간분들도 일단은 4장씩 뽑았거든요. 그래서 4장만 일단은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이제 연애운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연애운적인 부분, 연애운적인 부분 좀 해석 좀 해드리고, 먼저 남성분들. 남성분들은 일단 올 한 해 커리어적으로 좀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일적으로 뭔가 좀 여러분에게 확고하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 있는 비전이 있는 뭔가 제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 기회는 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여러분에게 제안이 들어와요. 그게 승진이 되실 수도 있고 스카우트제가 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뭔가가 여러분에게 제안되는 부분이 있다. 문서원이 되셨든 아니면 아까 승진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일적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짝을 만나기에는 조금 바쁜 한 해가 되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외로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외로워지면 우린 누굴 찾게 되죠? 친구를 찾게 되죠. 겁재. 어쨌든 여러분에게 서포팅 역할을 해주게 되는, 그동안 약간 친구분들하고 좀 소원하게 지내셨다면, 이민년에는 좀 만나서, 이렇게 삼총사가 좀 모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끔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성분들의 운으로 가볼게요. 을목일간 여성분들은 그동안 조금 골치 아팠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인연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면 과거에 뭔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좀 힘들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힘들게 했냐면 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너무 그러니까 기운적으로 너무 강해서 나를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 아니라 아예 나를 제압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좀 힘드셨던 분들 계셨던 것 같은데요. 운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좀 그 사람과의 인연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그런 이민년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 변화가 아마도 지금 이 시점이 저는 이제 1월에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서 절기가 바뀌면서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친구처럼 시작하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다가 같이 하면 즐겁고 그렇게 뭔가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서 지금 감정이 좀 싹트게 되는 그런 운의 흐름으로 흘러가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언제 딱 스파크가 일겠다라는 거는 사실 달마다 카드를 뽑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언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뭔가 썸이라든지 뭔가 알게 되시는 그 분이
여러분을 그래도 좀 잘 챙겨주고 그동안 경자년과 신축년이 여러분하고 연결되어서 만났었던 분하고 굉장히 다른 형태의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남성분을 만나시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를 조금 챙겨주고 싶어 하고 좀 따뜻함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 자, 이제 연애운에 대한 카드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좋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ssion and Pleasure. 여러분의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왜 즐기라고 할까요? 즐기만 하니까 즐기라고 하겠죠. 네, 여러분 열정과 기쁨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올 한 해가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해고 뭔가 천지가 개벽한다. 네, 위아래가 좀 바뀐다. 틀이 바뀐다. 라는 그런 한 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는 어쨌든 임수라고 하는 정인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착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좀 변화를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미래에 대한 활동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열정을 가지고 좀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봐라. 약간 좀 큰 그림을 보게끔 만드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는 A Journey by Moonlight, Believe in Magic. 여러분, 약간 이 두 번째 카드는요. 처음에 나왔던 카드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비슷한 부분은 뭐냐면 좀 큰 맥락에서 봐라. 지금 뭔가 세세한 부분만 보지 말고 좀 크게 봐라 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끌어당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매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진다. 이거 사실 영화 그 헤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나올 법한 그런 문구잖아요. 그러니까 마법 같은 일을 믿어봐라. 이게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까? 의심하는 순간 마법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겁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뭔가 결과나 아니면 뭔가 수단을 제시해 주겠죠. 여러분에게 뭔가 제안을 해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올 한 해는 좀 특히나 상반기에는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상반기에는 좀 정신이 없게 흘러가겠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변화를 좀 즐기고 또 여러분이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사업적인 시작, 투자 아니면 뭔가 여러분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뭔가 시작에 대한 기운이 와 있잖아요.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운을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좀 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카드들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을목일간 분들을 위한 리딩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승진운도 있는 분들이 있어 보이고 꼭 승진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정말 이런 능력이 있군요 라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업계 여러분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좀 인지도를 좀 더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어쨌든 굉장히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운이 찾아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을 위한 이민연운세 해봤습니다. 좀 타로 카드까지 좀 뽑아보느라 좀 화면이 꽉 찼을 텐데요. 여러분 이 리딩이 여러분의 전반적인 큰 숲을 보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